한국 인천공항. 이곳에는 체코에서 단체로 의술 유학을 온 의사들이 있습니다. 여러 의사가 들뜬 마음을 감추기 어려운 상황에 유독 한 명의 의사만이 다소 불안한 표정으로 한국 땅을 밟습니다. 그런데 한국 공항을 벗어난 의사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충격에 휩싸인 표정을 짓게 되는데요. 하지만 충격도 잠시, 그럼 그렇지 않은 표정을 짓던 체코 의사는 한국에서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고 그 이후로 그녀의 인생은 완전히 뒤바뀌게 되었다고 합니다. 도대체 그녀에게는 무슨 사연이 있었던 것일까요? 한국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는 거야? 그래, 인정할게. 의술 하나만은 훌륭하다는 거. 하지만 그뿐이잖아. 그것 외에는 전쟁이 끝나지 않은 나라의 불안정한 모습들이 그대로 노출되고 있다고. 명시적으로 후진국을 벗어나긴 했지만 아직은 완전하지 않다고 봐. 저는 체코의 대형 병원에서 의사로 근무 중인 마르티나라고 합니다. 저는 어린 시절 부모님으로부터 의사가 될 제목이라는 큰 기대를 한 몸에 받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 스스로가 당연하게 의사가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고, 실제로 저는 공부를 곧잘 하여 의대를 졸업하고 체코에 있는 한 대학병원의 의사로 취직하게 되었죠. 저는 단순하게 의사가 되는 것에 매몰되지 않았고, 더욱 환자들을 많이 살리는 좋은 의사가 되고자 했습니다. 그러던 중 저에게 좋은 기회가 생겼죠. 최근 들어 우리 병원에서는 그동안 하지 않았던 대형 프로젝트를 시행하기 위해 분주한 분위기인데요. 해당 프로젝트는 다름이 아닌 한국으로의 의술 유학과 관련된 것입니다. 우리 병원에서 근무 중인 많은 의사를 한국의 병원에 가서 여러 기술들을 배워오는 것이 주된 목적이죠. 사실 이러한 정보들은 아직 공식화되지 않은 정보였지만 저는 우연한 기회에 그 정보들을 입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의술 유학을 무사히 마치고 돌아오는 의사에게는 진급을 약속하며 특정 기술이 사용되는 수술을 전담으로 맡길 예정이라고. 이러한 엄청난 조건들이 있는 프로젝트에는 무조건 참여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것은 유학해야 하는 나라가 한국이라는 점이었죠. 저는 한국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습니다. 의술 쪽이야 저의 전문 분야이다 보니 한국이 대단한 기술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 외에는 젬병이었죠. 사실 의술을 빼고는 별 볼 일 없는 후진국이라는 인식이 강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이곳의 의사들은 대부분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잘 알지 못할 것입니다. 워낙 어릴 때부터 공부만 해온 자들이기도 하고 개개인에 따라서는 그 외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집착적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많았으니까요. 저 또한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위험 요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것을 감수하는 것에서 나오는 혜택들에 완전히 매몰되고 말았습니다. 제가 추구하고자 하는 의사로서의 성공에 엄청난 도움이 되는 혜택들이었으니까요. 저는 소위 한 병원을 대표하는 대표 의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의술은 기본적인 소양이었기에 이번 기회가 저에게 있어서는 아주 큰 기회였죠. 결국 저는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해당 프로젝트에 참여하기 위한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시간은 흘렀고 프로젝트가 공식화되면서 저는 경악하고 말았죠. 이게 무슨 일일까? 한국에 가는 모험을 감수할 의사들이 엄청나게 많았던 겁니다. 저는 솔직히 말해서 좋은 혜택이 주어지기는 하나 한국으로 가는 것에 대한 위험 요소를 감수할 의사들이 그리 많지 않을 것이라 예상했기에 적잖이 놀랐던 것입니다. 지금으로서는 그야말로 경쟁률이 극악의 상황이었죠. 이건 뭐 제가 의사가 되기 위해 공부하며 경쟁하던 그 시기가 떠오를 정도로 엄청난 경쟁이었습니다. 대체 한국 의술 유학이 뭐길래 이토록 다른 의사들이 환장을 하고 달려드는 거지? 아마도 모르긴 몰라도 의술을 배운다는 부분을 제외하곤 한국의 생활이 그리 편치는 않을 텐데 사람들이 참 간도 크네 라는 생각을 했죠. 한편으로는 내가 뭔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나?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어쩌면 제가 모르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토록 경쟁률이 심할 것이라고 말이죠. 결국 저는 이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한국 의술 유학 프로젝트에 선정되기 위한 유리한 조건들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제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는 모두 준비를 마쳤죠. 그 결과 아슬아슬했지만 한국으로 떠날 수 있는 기회를 잡았습니다. 그때는 정말이지 희열을 느낄 정도로 속으로 쾌재를 불렀죠.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 실제로 한국으로 가는 공항편에 탑승하고 나니 슬슬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한국으로 가는 동안에도 빨리 의술을 배우고
내 모국인 체코로 돌아가기를 학수고대했을 정도로 말이죠. 그런 저와는 다르게 다른 의사 동료들은 한국으로의 방문에 많은 기대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전쟁이 끝나지 않은 나라라는 이미지 때문인지 왠지 치안이 불안정할 것 같았고, 여러 가지 소매치기나 도둑들이 유럽보다도 더욱 심할 것 같아서 한국에서의 생활이 매사가 불안정할 것이라 생각했죠. 하지만 그런 제 생각은 한국에 발을 디디는 순간부터 서서히 부서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목격한 한국의 공항은 그야말로 최첨단 시스템의 집약체와 같았습니다. 과연 이것이 후진국이라 생각했던 한국이 맞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말이죠. 이때 처음으로 제가 생각하던 그 한국이 완전히 저의 잘못된 편견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럼에도 공항만 보고서는 그 나라의 전체적인 부분을 모두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여 아직은 경계심을 완전히 풀지는 않았죠. 특히나 유럽권에서 공항의 소매치기들이 판을 치는 것처럼 위험한 상황에 맞닥뜨릴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고, 한 걸음 한 걸음을 조심스럽게 주변을 예의주시하며 걸어갔습니다. 반면 저와 같이 온 의사 동료들은 자기들끼리 시시덕거리며 한국의 새로운 풍경을 만끽하는 듯 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자니 저들에게 방심하지 말라는 소리를 해주고 싶은 정도였죠. 어이구, 저러다가 큰일 나지, 큰일 나. 혼자서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죠.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공항에서는 아무 위기 상황이 생기지 않았고, 우리는 숙소가 있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지하철을 통해 이동하던 저와 동료 의사들은 다음날 한국 병원에 방문하여 소화해야 할 스케줄을 바쁘게 살피고 있었죠. 우리가 묵을 호텔이 있는 역에 도착하여 하차했을 때였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기어이 우려하던 그 사달이 나버리고 말았다고 생각했죠. 지하철역 지하에서 지상으로 올라온 우리는 호텔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거리에는 사람들로 북적이고 있었는데, 그 와중에 한국에 여행을 온 것처럼 보이는 젊은 유럽 여성이 갑작스럽게 배를 부여잡고 복통을 호소하며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버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 모습을 바라보며 과거 뉴스에서 보았던 공항에서 일어난 습격 사건들을 떠올리며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이번에도 저 유럽 여성이 누군가에 의해 습격을 받은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러한 두려움보다 저의 직업의식이 더욱 투철했던 것일까요? 저는 두려우면서도 저절로 몸이 움직였습니다. 망설이지 않고 그 여성에게 다가가 상태를 살폈죠. 다행스럽게도 외부적인 요인으로 상처를 입은 것은 아니었고, 출혈이나 다른 부분들은 이상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안심했고, 가까운 병원에 데려가야 한다는 뜻을 주변 사람에게 피력했죠. 그런데 그때 쓰러져서 고통을 호소하는 유럽 여성의 지인으로 보이는 중년의 한국인 남성이 반대편에서 급하게 이쪽으로 뛰어 들어오며 여성의 상태를 살피고 있던 저의 곁으로 왔습니다. 그리곤 그녀를 데리고 급하게 어딘가로 향해야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겠냐고 물어봤죠. 자세히 보니 한국 남자의 한쪽 팔이 깁스를 한 상태라 한 손으로 해당 여성을 부축하여 옮기기가 힘든 상황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최대한 직업정신을 발휘하여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이었죠. 그래서 곧바로 택시를 잡아서 인근 병원으로 동행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쪽 팔에 깁스를 한 한국 남자가 택시를 잡으려는 저에게 다급하게 이쪽으로 내려가자고 했어요. 그가 가리키는 쪽은 우리가 조금 전에 올라온 바로 지하철역이었습니다. 고통을 호소하는 여성을 등에 업은 남성은 곧바로 아래로 뛰어내려가기 시작했죠. 만약 저 유럽 여성이 맹장이 터진 것이거나 내장기관에 문제가 생긴 것이라면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병원에서 조치를 취해야 하는 상황인데, 지하철역으로 그녀를 데리고 가는 그 한국인 남성을 보고 참을 수 없는 답답함과 걱정스러움을 느꼈습니다. 설마 교통비를 아끼려고 저러는 건가? 그냥 택시를 타고 가는 게 훨씬 빠를 텐데 왜 저러는 거지? 이러다가 큰일이라도 날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었죠. 저는 도저히 그들을 이대로 내버려 두고 갈 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저 남자가 대체 무슨 짓을 하려고 아픈 여성을 데리고 지하철역으로 향하는지 지켜봐야 했습니다. 그것까지가 지금의 상황에서 저에게 주어진 의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저는 같이 호텔로 향하던 동료 의사들에게 지금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한국 남자를 뒤쫓았습니다. 한국 남자와 동행하면서도 저는 지속해서 그 남자를 설득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지상으로 올라가 택시를 타고 인근 병원으로 향하자고? 여자분이 위험할 수도 있다고 말이에요. 그런데도 한국 남자는 대꾸도 하지 않고 그저 숨만 헐떡거리며 열심히 환자를 데리고 역으로 이동했죠.
한동안 역으로 이동하던 남자는 자신이 원하던 장소에 도착한 것인지 숨을 몰아쉬며 어딘가로 들어갔습니다. 당시에는 한글을 완벽하게 알지 못했던 저는 그곳이 어디인지 몰랐으나 그 남자를 따라 들어가면서 이내 그곳이 어디인지 대번에 알게 되었죠. 그리고 서서히 벌어지는 입을 다물지 못한 채 저는 경악하고 말았습니다. 제가 들어온 이곳은 다름 아닌 병원이었거든요. 이게 말이 되는 거야? 왜 여기에 병원이 있어? 대체 내가 뭘 보고 있는 거지? 게다가 규모도 작은 규모가 아닌데 이 정도면 거의 내가 근무하는 체코의 대형 병원 수준이라고. 완전히 미쳤어. 도대체가 지금 상황이 이해되질 않아. 순간적으로 큰 충격을 받은 저는 속으로 오만 가지 생각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진료를 받고 나온 한국 남자와 유럽 여성은 아까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로 저에게 걸어왔죠. 알고 보니 해당 유럽 여성과 한국인 남성은 국제 결혼을 통한 부부 사이였고 유럽계 여성인 아내가 소위 생리통이라 불리는 월경곤란증이 유독 심한 사람인데 해당 시기마다 복용하던 소염 진통제를 챙기지 못하고 여행을 다녀오다가 이러한 봉변을 당했던 것이라고. 그래서 한국 남자는 이곳에 병원이 있다는 것을 알고서는 급하게 처방을 받으러 온 것이라고 말이죠. 저는 그 이후로 체코 동료 의사들에게 이와 같은 사실들을 이야기해 주었는데 역시나 그들도 처음에는 제 말을 완전히 신뢰하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상식적으로 병원이라는 곳이 지하철역에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이겠지요. 저 또한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그건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었고 그것이 가능한 나라가 바로 한국이라는 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의술 유학은 저에게 있어서 두 번 다시 없을 아주 좋은 경험이 되었습니다. 병원에서 배웠던 그 기술은 저의 의사생활에 있어서 아주 긍정적인 신호탄이 되어주었으니 말입니다. 게다가 제가 한국에서 배운 것은 의술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살아가는 방식, 사고방식들이 저에게 끼친 영향은 그 어떤 것보다 지대하다고 할 수 있었죠. 어쩌면 그들의 모습에서 진정한 의사가 되는 방법을 깨우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남의 것을 탐하지 않고 타인에게 늘 친절하며 정이라는 한국 특유의 감정 문화로 인하여 많은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선진 시민의 표본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